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 파는 가게 김강주입니다. 오늘은 뻔뻔한 투자 연구소 조성년 소장님과 함께 우리가 좀 돈 되는 책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투자에 관한 또 돈 되는 이런 책 이야기를 할 건데요. 안녕하세요, 조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우리가 좀 이렇게 들려줄 책 이름이 뭐죠? 이제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인데요. 예, 그 영주 닐슨이라고 하는 한국계 이제 미국인인데 예. 글로벌 투자 전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투자 전쟁을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그 영주 닐슨이 사람 이름이죠. 네, 사람 예, 이름입니다. 책 저자네, 그죠? 네, 저자입니다. 저자인데 대단한 또 투자 전문가이기도 하고. 예, 맞습니다. 이분이 예. 글로벌 투자 전쟁 이야기를 썼는데 네네. 이것들이 이제 최근에 언제 읽었습니까? 글로벌 투자 전쟁. 제가 한 3주 전 정도. 예, 뭐 아주 읽었습니다. 따끈따끈한 책이네요. 예, 따끈한 책입니다. 자, 이 따끈따끈한 책을 우리 예.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공으로, 그죠? 날름 예. 읽기도 전에 예. 아마 우리 조 소장님께서 충분히 익혀서 예. 잡수셔도 배탈 나지 않을 예, 그런 돈 되는 책 이야기를 잠시 후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의 저자가 영주 닐슨이라고 했는데요. 네네. 영주 닐슨이 어떤 양반인지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이제 한국에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예.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요. 현재는 이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성균관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가까이 계시네요. 네, 가까이 있습니다. 예. 예, 그 이전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대학원 과정 등을 마치고 유명한 그 투자 은행이죠. JP 모간, JP 모간, 예, 베어스턴즈, 베어스턴즈, 블랙록 이런 데에서 펀드 매니저 등, 지금 펀드 매니저 말고 스트레티스트라든지 예. 애널리스트라든지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투자와 관련된 전문적인 일을 하다가 예. 성균관대학교에 스카우트해서 예. 그러한 것을 기반으로 한 어떤 이론적인 것보다는 어떤 실전적인 강의를 하고요. 예. 더 나아가서는 학기 중에 과거에 본인이 같이 근무를 했던 세계적인 그 금융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예. 아니면은 영상으로라도 해서 강의와 관련된 것을 이제 또 실전적인 어떤 얘기들을 전해주는 예. 뭐 그러한 강의를 하셔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예. 야, 이런 분을 이제 성균관 대학에서 교수로 네. 모셨군요. 그죠? 예. 예. 우리한테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이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영주 닐슨, 저는 이제 영주 닐슨 해서 왜 우리 이렇게 중세 시대 때 영주에서 그런 영주인가 이렇게 생각했죠. 예. 자, 그러면 자세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그 영주 닐슨의 책에 보면은 저는 아주 이 말이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예.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월급만 받아서는 그 돈 중에 쓰고 남은 돈을 저금만 해서는 잘 살기 힘들다. 그러네요. 예. 저도 이런 표현을 간혹 하거든요. 우리가 예. 월급쟁이가 예. 월급만 원금으로 예. 차곡차곡 쌓아두어서는 네. 우리가 100세 시대에 전혀 모자란다. 네, 턱없이 네. 모자란다. 턱없이 이것하고 비슷하다.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월급쟁이들이 저금만 해서 잘 살기 힘든 세상에서는 어쨌든 영주 닐슨은 투자를 대안으로 제시를 했죠. 그러니까 초과 수익을 얻어야 된다. 투자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니까요. 예. 그런데 투자를 제시한 것을 넘어서 몇 가지 원칙과 기법을 따른다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예. 이게 중요한 거죠. 예. 누구나 얘기하지만 뭔가 책임 있는 얘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 듯합니다. 그러면 영주 닐슨이 제안한 투자의 원칙과 기법, 예. 네, 이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이제 영주 닐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뎁스와 브레스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뎁스는 수익률, 뎁스는 수익률, 예, 브레스는 안전성,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영어로 치면 뎁스는 깊이, 예. 브레스는 너비. 예. 뭐 그런 얘기이지만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듣던 거 수익률과 안전성 두 마리 수익성과. 토끼를 다 잡자 이런 예, 얘기죠. 예. 근데 실질적으로는 보면은 우리가 사실은 한쪽에 조금 치중하는 면이 있긴 있어요. 수익에 주로. 수익 위주로. 그래서 하다 보면은 이제 깡통 차고 뭐 하고 예. 절대 투자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영준 일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월급과 저축만 해서는 안 된다. 투자하라고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도 뎁스를 얘기하는 경우보다는 브레스 얘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조금 그래서- 이제 그 수익도 얻어야 되지만 예. 덜 위험한 수익. 그죠? 예. 그래서 덜 위험하다보다도 안전성을 바탕으로 한 수익률 추구라고 예. 표현하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자,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분산 투자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브레스가 이제 안전성이니까 브레스는 광범위하게 투자를 하라는 거고 예. 이거는 이제 분산 투자죠. 예. 어느 얘기냐면요. 주식을 투자하는데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절대 투자하지 말라고 써 있습니다. 아.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는 절대 투자하지 마. 예. 이 브레스 얘기거든요. 예. 무슨 얘기냐면은 본인이 회사가 안 좋으면은 본인이 해고도 당하면서 가지고 있는 주식도 깡통이 된다는 거죠. 아. 회사가 안 좋으면 잘리면서 월급도 없어지고 자산도 또 자산도 날라가고. 그 위험이 크다는 게 예. 어떤 의미에서는 그 부분만 딱 보면 몰빵 투자 그죠. 위험이네. 몰빵 투자 위험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요, 제가 IMF 때 예. 만난 몇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아하. 그때 당시 이 회사를 얘기하면 될지를 모르겠는데 한 분은 현대건설에 계신 분이었고 예. 한 분은 주대우에 계신 분이었어요. 예, 다 없어진 회사네, 그죠? 그러죠. 그죠? 주대우는 없어져서 휴지 조각이 됐고 실질적으로 현대건설은 없어지지는 않고 100분의 1로 감자를 했습니다. 그죠? 99가 없어졌네. 예, 그러니까 내가 만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100주만 남은 겁니다. 예. 근데 뭐 아까 얘기했던 망한 거나 뭐 진배 없죠. 예. 그거 무슨 얘기죠? 본인은 해고를 당했고 가지고 있는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됐고 그렇군요. 실질적으로 좀 봤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회사가 도산을 없어질 위험은 항상 있는 거잖아요. 네, 있습니다. 근데 회사가 우리한테 주는 것은 월급인데, 예. 근데 거기다가 투자까지 그 회사에 묻어두면 예. 한 방에 다 없어진다. 물론 위험이 여기서 상당히 크네. 얘기하는 것은 우리 사주라든지 어쩔 수 없이 임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예. 자발적으로 투자하는 걸 자발적으로 얘기를 하는 투자하지 거죠. 마라. 예. 그렇군요. 그런데 또 어느 정도 또 분산 투자를 하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을 제외한 OECD 국가의 공적 연기금이 운용 자산의 31%를 해외 재산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덜란드는 국가. 76%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바가토로 많이 분산을 하네, 그죠? 그러죠. 예. 더 재미난 얘기를 하죠. 노르웨이는 해외 투자만 하도록 현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야, 재밌네. 그러니까 예. 이것을 아까 조금 전에 하셨던 예.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는 절대 투자하지 마라. 이것을 국가 단위로 생각해 보면 예. 이 국가가 자기 국가에 투자하지 않는다. 특히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국부펀드는 어,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노르웨이가 안 좋아졌을 때 자기 자국의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예. 국부펀드도 쪼그라든다는 얘기죠. 그러겠네. 그 노르웨이가 안 좋아지면 노르웨이 자체의 어떤 이제 그 생산성, 소득도 떨어지는데 국가가 만들어내는 네. 거기다 그 나라의 국부펀드가 자기 나라에 투자해 놓으면 그것도 깡통 찰 수 있으니까 예, 그러지. 전혀 대안이 없네. 그렇죠. 대안이 없는 거죠. 참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그러네요. 일들이 글로벌 시장에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기업들을 많이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투자하고 있죠. 해외 투자 비중을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만은 예. 지금 여기서 얘기한 이것들에 비해서는 아주 턱이 없죠. 턱이 예. 없다고 할 수가 예.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이제 뎁스 부분을 예. 제 뎁스 부분을 뎁스가 수익률인데 네네. 이 뎁스 부분을 그래도 우리가 높이려고 하는 예.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이 뎁스를 높이려면 일단은 이제 영준 일수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회사의 정보와 관련돼서 노이즈를 제거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이즈. 노이즈를. 예.
노이즈가 뭐 쓸데없는 소리들이네, 그죠? 그렇죠, 그렇죠. 잡음, 쓸데없는 예, 잡음 뭐 그냥 이게 그 회사의 실체와 관련 없는 이상한 뉴스들 뭐 이렇게 예. 규정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아시지만 무엇인가 잘못 그런 뉴스를 해서 사가지고 깡통 찼다는 사람들 많이 보고 있지 맞죠.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들 뭐 예. 작전주 예, 예. 또 뭐 근데 그런데 한번 깡통 차다 보면 개잡주라는 표현까지 아, 하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과거 투자자와 현대 투자자 가장 큰 차이점은 과거 투자자들은 회사, 기업 또는 그 산업, 그 국가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것이 굉장히 투자의 걸림돌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 특정한 회사, 산업, 국가에 대한 정보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많은 정보 중에 어느 것이 진짜 정보인지를 모를 지경이 돼버렸다는 거죠. 예. 그러겠네. 예. 뭐 우리가 SNS나 인터넷이나 떠들어서 이렇게 키워드만 치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거든요. 예. 어느 정도냐면은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전 세계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투자 관련 리포트가 53개원으로 4,000개, 36,000페이지가 지금 생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에. 하루에. 야, 그럼 이걸 이제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예. 이 펀드 매니저가 36,000페이지를 매일마다 예.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론적으로만 그래, 이야기하면. 이론적으로. 근데 여기에 이제 상당한 노이즈들이 많다. 예, 읽을 수 있겠냐는 거죠. 예, 자체가 예. 못 읽는다는 거죠. 예. 그리고 36,000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가 예. 쓸데있는 자료만 있느냐는 거죠.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예. 이제 우리가 쓸데있는 정보, 쓸데없는 정보를 경험이든 학습이든 예. 또는 교육이든 예. 이 구별하는 훈련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서 또 개인 투자자들이 범접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여기에 또 있습니다. 예. 뭐냐면은 이런 것들을 그 머신러닝이나 이런 것들을 대신 읽고서 이 전달의 핵심 정보를 추출해낸다는 겁니다. 예. 근데 딥러닝, 머신러닝 이런 얘기하죠. AI, 인공지능 이런 얘기하는데 이런 걸 또 활용까지 한다는 겁니다. 아.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이 노이즈에 노출이 돼서 여기 이 범주에 머물다 보니까 일단 게임이 안 되네. 게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전문 투자자들은 첫째는 많은 양의 정보도 흡수하지만 네. 또 그 정보에서 쓸데없는 것을 가려내는 예, 작업들을 이러한 도구들의 예. 기계적인 도구에 로봇까지 예. 힘을 빌어서까지 하고 있는데 깊이도 정보의 깊이도 낮으면서 쓸데없는 정보에 의해서 휘둘린다는 거죠. 그죠. 개인들은 예. 어쨌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핵심으로 얘기하는 것은 일단 노이즈를 버려라. 노이즈를 버려라. 예. 자, 노이즈를 판단하는 훈련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참 쉽지는 않죠. 예. 즉 여기 있는 정보를 추진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매우 얘기를 중요하다.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수익률 높음을 읽어야 되는데 이럴 수 있는 자신이 있는 사람만 덤비라는 거죠. 덤비라. 예. 예, 좀 쉽지 않은 얘기죠. 자, 두 번째를 자, 수익률을 높이려면 두 번째는요. 예, 이제 아까 뎁스와 브레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이제 브레스, 그래서 이제 변동성까지 고려를 하라는 얘기죠. 자, 무슨 얘기냐면은 2007년도가 뭐죠? 서브프라임 위기잖아요. 모기 위기잖아요. 야, 벌써 10년이 넘었다고요? 예, 그렇죠. 그때 글로벌 투자 나락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부터 이 시기까지 거쳐서 현재까지 이르기를 예. 어떤 펀드들이나 꾸준한 성과를 보여온 펀드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의 뭐 20년 그죠? 예. 20년 넘도록. 네네네. 이런 기간까지 거치면서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예, 성과를 꾸준히. 보여온 펀드들은 어떤 펀드냐 이거죠. 예. 그 펀드들은 딥스만 추구한 것이 아니고 브레스까지 브레스. 즉 예. 뎁스만 추구한 것이 아니고 브레스까지를 추구했던 펀드들이 이러한 꾸준한 성과를 보여왔다는 예.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군요. 그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펀드가 있다고 하면 예, 그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헤지 펀드. 예, 그 제임스 사이먼스라고 하는 유명한 헤지 펀드가 있는데 이분은 원래 수학과 교수 출신이었어요. 예. 예, 수학과 교수 출신이
만들어서 예. 이 사람들이 약 200명의 인원 중에 3분의 1 이상이 예. 수학, 통계학, 물리학 이런 박사들로 채워진 아. 과학적인 접근법으로 하는 예. 펀드입니다. 야, 그러니까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헤지 펀드의 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직원이라고 치면 예. 그 직원 200명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수학, 통계학, 물리학 이런 예. 박사들이네, 그죠? 그렇죠. 야, 예. 이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상당히 고수익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핵심 자원들이네, 그죠? 예. 그래서 보면은요, 20년이 넘는 동안 연평균 35%. 와, 이게 연평균. 예. 20년이 넘는 동안. 예. 야, 이거 뭐, 야, 정말 상상이 안 된다, 그죠? 요 2007년 금융위기 때는 예. 98%. 야, 거의 뭐 2배. 예. 호호. 최악에도 연 21%. 최악일 경우가 예. 최저 수익률이 연 21%. 즉 야. 여기에서 중요한 건 뎁스만 추구한 것이 아니고 브레스까지 감안을 해서 그 두 가지를 과학적인 접근법을 통해서 이뤄낸 성과라는 거죠. 야, 정말 대단하네요. 예. 야, 이것이 결국 이제 수익성과 안전성까지 예. 이제 고려해 오면서 이렇게 접근해 온 펀드들이다. 예, 맞습니다. 자, 이제 영주 닐슨이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죠. 자, 저희가 이제 큰 틀에서 뎁스와 이제 브레스 얘기를 했죠. 첫 번째를 했고 예. 이제 둘째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즉 영주 오닐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예. 그런데 투자를 하면서도 돈을 벌어야지. 돈을 잃으면 안 되겠죠. 예. 그랬을 때 여기서 스스로가 내가 시장의 위험을 어느 정도 감당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이제 시장의 위험을 얼마나 감당할 것이냐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무위험 자산과 위험 자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무위험 자산이라고 하면 뭐 예. 채권 예.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위험 자산은 그냥 대표적으로 주식을 예, 이야기하죠. 주식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무위험 자산은 이제 일반적으로 3개월 만기 국채 수익률을 이제 무위험 자산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경우는 대략 연 한 1.2% 수준 정도 되거든요. 예, 연 1.2%. 예. 은행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지금 현재. 그렇죠. 예, 그런데 무위험 자산이죠. 위험이 없으니까 없다. 100% 수익이 보장되는데 변동성은 제로가 되겠죠. 예, 원금은 어쨌든 액면가는 올라갈 수 있지만 예. 뭐 이제 우리가 뭐 소위 말하면 수익이라고 손실 하는, 가능성. 그죠? 손실 가능성은 성은 없지만 제로죠, 제로. 예, 손실 제로인데, 가능성 제로라는 예, 뜻이죠. 또 수익도 기대하기 힘든 예, 그 뭐 요거는 이제 1.2% 그죠? 정도는 은행이자 예, 보장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냥 최근에 코스피의 이제 연수익률이 대략 9%다. 예, 9%다. 그리고 그에 따른 변동이 14%로 가정을 할 때 예. 이제 자산의 70%는 위험 자산. 위험 자산이 코스피에 나머지 30%는 무위험 자산인 3개월 만기채 국채를 투자를 한다면 예상 수익률은 대략 6.66. 예. 70% 곱하기 9%, 30% 곱하기 1.2를 하면 6.66 정도가 나오겠죠. 예. 변동성은 대략 8.4%. 그러니까 변동성은 어쨌든 이제 위험 자산에 위험이죠. 위험. 결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6.66을 얻어내기 위해서 8.4의 변동성을 가질 것인가? 예. 아니면은 여기서 주식 9%를 얻어내기 위해서 14%를 가질 것인가? 결국에서 이제 자신의 위험 성향하고도 좀 관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자는 먼저 무위험 자산과 위험 자산을 어느 정도 배분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는 내가 원하는 수익률이 얼마인가를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수익률에 따라서 변동성이 얼마인가를 찾아내는 이런 작업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내가 원하는 수익률에 또 어느 정도 변동성, 예. 이렇게 변동성 수익률이 기대한 만큼 얻을 수 있는가 아니면 그 수익률 때문에 또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그렇죠. 이런 변동성은 정도. 이제 일종의 예. 또 위험이니까 위험. 이 수익률을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리스크를 질 것인가, 얼마나 위험을 감내할 것인가 예. 하는 것을 이제 먼저 먼저 결정해야 된다. 예. 하는 게 이제 저자의 주장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볼까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세 번째는 위험 자산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자, 위험을 최소화해라라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이제 다른 얘기가 아니고 아까 이제 3대 7로 했다 위험 자산을 70%로 했는데 거기에게는 위험 코스피 예. 그 위험을 어느 정도 줄일 것인가 하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냥 코스피만 할 것인가? 예. 코스닥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을 같이 한번 보자. 코스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코스닥까지. 근데 여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요 부분은 그냥 결론만. 몇 가지 예. 그냥 결론만 얘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는 월간 예상 수익률이 0.58. 이 0.58을 얻기 위해서 월간 위험이 4.19. 4.19. 코스닥은 월간 예상 수익률이 코스피보다 좀 높은 0.8. 예. 월간입니다. 월간. 예. 월. 그리고 이제 월간 변동성은 6.47. 애매하네. 그렇죠. 판단하기가. 예, 그렇죠. 그래서 요 둘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가. 예. 그래서 지금 이 둘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조건이 주어졌다고 할 때, 예. 뭐 이제 좀 어려운 얘기들, 뭐 이걸 이제 받아들이죠. 팩트로 받아들였을 때, 예. 요것들의 변동성은 한 4.89 위험이. 예.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을 섞었을 때의 변동성은 6대 4로 4.8. 섞었을 때 변동성 한 4.89고, 예. 요것들의 수익률은 이렇게 계산했더니 대략 월간 0.67. 그러니까 0.58과 0.80을 60% 40% 하니까 당연히 0.67이 예. 나오겠죠. 예. 자, 0.67을 얻어내기 위해서 위해서 내가 얻어낸 변동성 4.89, 예. 4.19와 6.47.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요. 여기서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인데 4.89, 즉 4.19와 6.47이면 이 중간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고 4.19의 가까이 위험이 있네. 가까이 있다는 그죠. 게 일단 중요합니다. 예, 그러네요. 저도 이제 아까 그냥 어렴풋이 평균이라고 생각했는데 네네. 6대 4로 분포했을 때 예. 평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 그죠? 예. 5대 5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이쪽으로 예. 위험이 낮은 쪽으로 예. 변동성, 즉 위험이 좀 붙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자, 예.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제 한 단계만 더 넘어가죠. 예. 아까 이제 두 번째 얘기보다 세 번째가 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예.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이 항상 함께 움직인다면 상관관계는 1입니다. 여기는 아까 0.23 얘기를 했잖아요. 예. 항상 함께 움직이면은요. 예. 이 어떤 경우든 6대 4든 5대 5든 3대 7이든 어떤 경우든 변동성 무조건 5.1%가 나옵니다. 항상 같이 움직인다고 하면 예. 같이 움직인다 하면 항상 5.1% 정도 나오는데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은 어려운 얘기라고 했죠. 자, 4.89하고 5.1인데 내가 조합하고자 하는 두 개의 위험 자산이 있을 때 그 위험 자산들의 상관관계는 무조건 1보다 낮습니다. 어렵네. 예, 무조건 1보다 낮아요. 예. 이 공분사는 무조건 1보다 낮은데 예. 무조건 1보다 낮기 때문에 어떤 조합을 하든 두 개의 위험 자산을 조합을 하면은 무조건 위험은 줄어든다는 겁니다. 예. 5.1과 4.89처럼 예. 무조건 여기서 보면은 5.1보다는 작게 나온다는 겁니다. 무조건. 예.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듣는 분들은 또 보기도 하시겠지만 예. 보고 듣는 분들이 이 부분이 복잡하다고 생각하면 결론만 취합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뭐냐면은 위험 자산, 즉 아까 얘기했듯이 주식과 채권 얘기를 했잖아요. 예. 위험 자산과 무위험 자산. 근데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할 때 하나의 위험 자산하면 몰빵하지 말고 위험 자산 몇 개를 섞으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의 기대치에 비해서 그것을 얻어내기 위한 내가 부담해야 될 위험은 많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많이 낮아진다. 많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예. 결국 어쨌든
분산을 해라. 그렇죠. 아까 브레스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자, 내가 얻어내기 위한 수익률보다 위험은 내가 위험 자산의 숫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많이 낮아진다. 예.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개 자산들의 공분산이 다르면 다를수록 좀 마이너스이면 마이너스일수록 지금 같이 움직인다고 얘기했잖아요. 비슷하게. 예. 근데 이게 반대로 움직인다면 더 위험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예. 근데 뭐 전문 용어로 이런 것을 최소 분산의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 이론.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얘기니까 예.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이 결론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사실 분산 투자에 대한 예. 여러 가지 이렇게 편리 또는 분산 투자를 통한 위험 최소화 이런 예. 이야기들은 많은데 예. 이 영주 닐슨의 이 책의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접근법이 조금 더 훨씬 상세하고 예. 수리적이다. 예. 수리적이다. 이제 사실은 책 전체를 이제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부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구입해서 읽지는 않으랍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나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귀담아 듣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 약하신 분들은 이것만 알면 됩니다.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어떻게 하면 위험을 낮출 것인가 이왕이면 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에 투자하지 말고 좀 숫자를 좀 늘려라. 예. 근데 여러 개를 투자하는데 그 여러 개들의 상관관계를 조금 더 낮춰라. 뭐 그 두 가지를 염두에 두라는 얘기입니다. 예. 자, 어렵죠? 예, 어렵지만 어쨌든 이제 강조하는 것은 결론 분산을 하는 것이 위험을 낮추면서 안전한 수익을 높일 수 있다. 예, 이렇게 맞습니다. 이제 예. 정리는 된다 그죠? 예, 맞습니다. 결론은 버킹엄인데. 예. 자, 이제 영준 일승이 처음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요. 예. 월급을 저축만 해서는 부자가 될 수가 없다. 없다. 투자를 해야 된다.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데 무작정 투자를 하지 말고 알고 투자를 하자. 알고 투자를 하자. 그래서 뎁스와 브레스 얘기를 했고요. 예. 뎁스와 브레스 얘기 중에 뎁스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브레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위험 자산과 무위험 자산을 조합을 통해서 내가 감내할 전체 위험이 얼마인지를 정하자. 그 다음에 그 중에 위험 자산들 중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그들의 위험을 좀 더 낮출 수 있을 것인가. 예. 그 얘기를 이제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자,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그런 전제로 해서 이제 투자자를 먼저 수익률과 노출된 위험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된다.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원하는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일반 투자자들 보면 수익률은 많이 원하는데 위험은 없게 위험은 이렇게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중적인 태도가 있는데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느 한 순간에는 누구한테 돈 벌었다고 자랑할 수가 있지만 예. 결국에 있어서는 그런 자랑거리가 좀 민망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수익률만 바라보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언젠가 또 한번 이제 또 뭐 디비지는 거죠. 그러죠. 그럴 위험이 있다. 크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계속해서 저축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치를 꾸준히 내기 위해서는 이제 수익률 말고 아까 했듯이 브레스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자산 배분을 했는데 이런 자산 배분 상품 이제 대부분 이제 펀드가 되겠죠. 예. 결국에서는. 근데 이런 펀드주들은 투자 설정 기간을 대부분 한 20년 정도로 길게 가정한 후 만들어졌어요. 예. 펀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형 펀드나 이런 펀드가 그러네요. 한 20년 정도로 길게 투자하는 걸 가정을 했는데 나의 투자 기간은 3년이고 5년이고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20년 정도 길게 투자하니까 주식 투자 비율이 당연히 높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경제를 한 20년, 10년 전으로 이제 거꾸로 시계를 돌려보면 예. 그때보다 대부분 기업들이 살아있다면, 예. 살아있다면 다 높은 수준이에요, 그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펀드를 선별을 할 때도
지금 20년 정도의 길게 가정한 펀드들이기 때문에 주식 비중이 높고 그래서 자신의 위험 성향에 맞게끔 포트폴리오를 잘 선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펀드도 잘 선별해야 되고요. 자신의 위험 성향 또 자신이 원하는 수익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네,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측정 도구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예.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계속 몇 가지 더 정리해 보면 예. 이제 결국 이제 분산 투자도 굉장히 핵심이고 예. 중요하다라고 이 영준 일선은 이야기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일단 광범위하게 분산을 해라. 예. 그 분산은 뭐냐면은 이제 다른 자산 이 얘기 다른 자산 주식 말고 채권, 부동산 그다음에 제3자산 뭐 이런 예. 여러 가지를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 충분히 포함되어 있는지. 예. 많이 그다음에- 섞을수록 안전하다. 예. 그다음에 또 다른 지역 글로벌 그렇죠. 예. 글로벌 시장에 광범위하게 투자하고 있는지. 그렇죠. 아까 노르웨이 예. 다시 되돌려 보면 노르웨이의 국부 펀드는 아예 노르웨이에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 예. 이런 것들도 이제 아까 분산 투자제 뎁스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브레스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이런 것도 확인하고 투자를 해라.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시경제 요소죠. 그러니까 예.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유가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금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러한 요소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런데 이런 요소에 각각 내가 포함되어 있는 펀드의 자산들이 다르게 반영한다면 더 좋겠죠. 안정성이 더 높아지겠죠. 예. 이런 것도 고려를 해라.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고 저런 것들을 고려하고 거시 경제는 조금 이제 펀드 자체가 20년 정도로 길게 가정한 후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거시 경제 요소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은 조금 장기적인 투자 안목과 관점을 가지는데도 도움이 되겠네,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비용도 중요하다. 비용. 예. 영준 일스는 비용도 중요하다. 아까 그 르네상스 펀드는 비용이 꽤 많겠는데요. 그 정도만 수익을 준다면 저는 그죠. 비용 아깝지 않겠는데요. 그죠? 절반씩 반띵 해도 괜찮아. 실질적으로 르네상스 펀드는 비용이 좀 높은 펀드 중에 그러겠죠.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수수료 부분도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시장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좀 낮춰야 되겠죠. 예. 왜냐하면 수익률을 깔아먹는 요소로 작용할 테니까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산관리 전문가 선별도 중요하다. 예, 그러겠죠. 아무래도 예. 이제 누군가가 이런 꾼들은 전문 투자자들은 로봇까지 옆에 두고 이야기하는데 예. 우리 일반인들은 로봇은 못 두더라도 예. 그래서 조금 전문가, 예. 좋은가는 옆에 두어야 되는 것이 상식이겠죠. 예.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자산 관리 전문가를 선별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 이제 어떤 거냐? 이 전문가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 이 모든 것들을 다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인지가 중요하겠죠. 예. 아무나 전문가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들 20년 정도 높게 길게 투자를 하니까 위험성에 맞는지 광범위하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고 스스로도 충분히 낮출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하겠죠. 자, 참고로 우리 조 소장님께서는 2007년도죠, 그죠? 네. 예, 펀드 투자 책 제목이 펀드 투자가 투자가 미래의 부를 결정한다. 결정한다. 아주 초대박 베스트셀러, 초대박 베스트셀러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예.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하신다면은 영준 일순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저축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예. 투자를 해야 된다. 예. 그냥 하지 말아라. 예. 광범위하게 분사를 해라. 그리고 수수료도 아껴라. 그런데 혼자서 안 되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예. 전문가는 어떤 사람이냐? 아까 얘기했듯이 많은 것들을 고객의 입장을 고려해서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예, 노이즈 제거. 네. 이렇게 정리 오늘은 하고 예,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영주 닐슨이라는 이 대단한 투자 전문가의 책 제목이 뭐였죠? 글로벌 시장에 투자하라. 예, 글로벌 시장에 투자하라. 예. 이 책을 우리가 돈 들여 사 보지도 않고
야, 이 뭐 내용 중에서 좀 복잡한 내용들 있었는데도 깔끔하게 우리 뻔뻔한 투자 연구소 조 소장님한테 조성년 소장님과 함께 펀펀하게 가능한 펀펀한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나누어 드렸습니다. 자, 조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